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마음을 곱게 쓰지 않고 얼굴값 못하는 남편 놈에게 제대로 골탕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 혼자 알고 있기 어려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어리석음의 끝을 달리는 이 인간의 만행을 모두 고발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다른 과에서 진행한 미팅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남편 얼굴이 꽤 반반해서 대학 시절부터 인기가 남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외모에 반해 사귀게 된 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좋다고 절 쫓아다녔거든요. 저는 잘생긴 사람은 꼭 얼굴값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며 귀찮게 굴더라고요. 싫다는데 귀찮게 왜 이래? 얼굴 잘생겨서 너 좋아하는 여자들 많잖아. 인기도 많으면서 왜 나한테 이러니? 다른 애들이 나 좋아하면 뭐 해? 나도 좋아야지. 난 네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오기도 생겨. 다른 여자들은 나 잘생겨서 좋다고 난린데 왜 너만 날 밀어내는 거야? 이 정도까지 반응하니까 되게 자존심 상하면서 날 이렇게 대하는 여자가 그동안 있었나 싶더라. 그래서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나중에 날 좋아하게 되면 외모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보고 만나는 거잖아. 어머, 웃겨. 누가 너랑 만나준대. 혹시나 나중에 너랑 사귀거나 할 생각 없으니까 착각하지 말고 사람 그만 좀 귀찮게 해. 저는 정말 싫어서 밀쳐낸 건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좋으면서 튕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밀당이라나 뭐라나. 하지만 저는 결단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솔직히 잘생기면 좋죠. 하지만 잘생긴 애들과 몇 번 사귀어 봤는데 늘 얼굴 값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남자는 외모보단 사람 됨됨이 인성을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성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왕자병이어서 정말 별로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확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아리 선배들과 회식하는데 남자 선배 한 명이 술에 취한 제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고 그걸 막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죠. 다음 날 술에서 깨고 나니 잔뜩 취한 절없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먼저 연락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동아리 회식 자리에 왜 네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여자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그 선배가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데 걱정되어서 따라가길 망정이지. 너 나 아니었으면 정말 그 선배한테 큰일 날 뻔했어.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알지? 너 업고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 고마워. 네 덕분에 위험한 일 피할 수 있었어. 고마우면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 들어주던가 뭔데. 남편의 소원은 저와의 데이트였습니다. 그렇게 밀어내지만 말고 진지하게 한번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정말 싫었겠지만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던 건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데이트했어요. 데이트하는 내내 극진히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그만 마음이 움직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대학교 졸업해서도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 집은 형편이 어려웠고 아빠 사업으로 잘 사는 우리 집에서 신혼집과 혼수 남편의 자동차 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풍족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까? 남편과 2세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가질 준비해야 하지 않아? 어머님이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고 물으시더라. 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는 어때? 뭐, 벌써 이세 계획을 하자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이제 고작 1년 조금 지났다. 너무 빠른 거 아냐? 빠르기는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임신들 많이 하잖아. 남들이 그때 임신한다고 우리 돕고 그래야 해. 그건 아니지. 아직 한참 젊은데 조금 더 신혼생활 즐기고 천천히 아이 갖자. 아직 난 아빠 될 준비가 안 됐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이 가지면 사업 준비하기 어렵단 말이야. 뭐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타령이야. 지금 회사는 어쩌고 어쩌긴 그만둬야지. 솔직히 비전도 없는 회사를 계속 다닐 이유는 없잖아.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머리 가지고 있으면 사업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내가 마냥 넋 놓고 앉아서 허비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이건 엄청난 손실이지. 아직은 준비 단계라서 자기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마무리만 되면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할 거야. 뭘 준비해? 대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야? 난 자기가 사업하지 말고 그냥 지금 회사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 변수가 많은 게 사업이야.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는 게 나아. 아니, 자기는 내가 계속 회사에서만 썩는 게 아깝지 않아. 남들은 내가 그냥 이러고 있기 너무 아깝다고 하던데.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도 내가 사업하면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잖아.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 막상 해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게 사업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사업하시는 우리 아빠를 얼마나 많이 지켜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장인어른도 성공하셨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 얼굴에 똑똑한 머리 가진 난데 두고 봐. 난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 사업 시작하면 자기는 장인어른 도와드리는 일 그만하고 내일 도울 생각이나 하셔. 엄청나게 대박 터져서 장인어른이 하시는 사업보다 더 바쁠 테니까 누가 사업 바람을 불어넣은 건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사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팔랑귀이기도 하고 우유부단해서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겠지 싶어 크게 상관하지 않았죠. 거기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본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 왕자병이기에 자신은 뭐든지 잘해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사업에 대한 골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웃음만 터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친정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도 모르고 남편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차가 하나 있는데 장난 아니야. 엄청나게 잘 나왔더라. 장인어른이 사주신 차 말고 이 차로 바꿀까. 모자란 돈을 장인어른께 도와달라고 하고 차는 무슨 차야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뭐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집에 일이 좀 생겼어. 그동안 자기 걱정할까 봐 이야기 안 했는데 자기도 알 건 알아야겠지. 실은 지금 우리 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 까딱하다간 망할 것 같아. 뭐 장인어른 사업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 말했잖아. 자기 걱정할까 봐 이야기 안 했다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기만 하네. 아빠는 어떻게든 수습해 보시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계셔.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돼 죽겠어. 그럼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아, 그럼 자기 돈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거 빨리 받고 처리해 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손도 못 써보고 폭삭 망하면 어떡해. 아니, 그동안 멀쩡하던 회사가 왜 갑자기 어려워지냐고. 잠깐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 돈은 어쩔 거야. 뭐 자기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긴 자기 돈이, 내 돈이 자기 돈이지. 원래 부부끼리는 공동재산인 거 몰라. 하여튼 이게 어떡하지 돈이고 뭐고. 다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되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재수가 없으려니? 아니 이런 건 나한테 미리 말하면 좋았잖아. 그럼 빼돌릴 수 있는 거 다 챙겼을 텐데 자기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아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다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니? 그럼 뭘 걱정해야 하는데 장인어른이고 뭐고 다른 거 걱정하면 뭐 하냐? 돈 없으면 다 말짱 빵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남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 걱정하는 시누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이 몰려왔습니다. 자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니? 이런 일을 당하신 우리 아빠와 우리 친정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냐? 남도 아니고 적어도 사위라면 그래야지. 돈부터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 이 와중에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 그럼 당연히 돈부터 걱정해야지. 뭘 더 걱정해? 내가 장인어른하고 처가 걱정해봤자 뭐가 달라져 갑자기 기혼 사업이 일어나기라도 한데 아니잖아. 지금은 자기처럼 가족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 더 건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러지 말고 장인어른께 물려받을 수 있는 거 빨리 당겨서 받자 이참에 확 정리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아버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야겠다. 괜히 똥물 뒤집어 쓰겠어. 똥물 지금 우리 아빠 일이 똥물이라는 거야. 말 그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짜증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나로서는 그렇지. 네가 장인어른 일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나한테 괜한 거로 화풀이 하지 마. 내가 뭐 사업 망하게 했나?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지 말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리나 해. 그리고 재빨리 챙겨 놓으라고. 아니 난 돈보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야.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고생하고 계시는데 딸인 내가 아빠 등에 칼 꽂아야겠어. 난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야. 그동안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돈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속물인 줄 몰랐네. 자기한테 우리 아빠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일 뿐이니 무슨 ATM 현금 지급기야. 왜 나한테 짜증내고 난리야 사업 망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장인어른이라고 속상하다고 엄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적당히 해.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남편은 잔뜩 짜증만 내고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이면서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친정을 살피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게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장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는 고작 준다는 게 이건희 우리 집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게 싸우고 마음대로 나가서 연락 한 통 없더니 이혼장 지금 이 상황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계속 너랑 살아야 해. 미쳤어. 괜히 내 팔자까지 꼬이게 만들려고 난 죽으면 죽었지. 너랑 같이 너희 아빠 빚 못 갚아. 너희 아빠 진짜 이렇게 막 나갈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나 우리가 아빠 빚 갚게 될까 봐 이러니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해 놓고 이게 뭐냐고 그래. 내가 너 쫓아다닌 건 맞지만
좋아해서 쫓아다닌 줄 아냐 착각하지 마. 나 솔직히 그때 너희 집 잘 살아서 팔자. 편하게 고쳐보려고 쫓아다닌 거야. 뭐 인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내 스타일 하냐? 내 얼굴에 네가 가당키나 하냐? 나 좋다는 예쁜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내가 뭐하러 널 쫓아다녀? 다 너희 집 돈 보고 그런 거지. 아이씨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볼까 싶었는데 이게 뭐야? 쪽박이나 차고 망하려면 나 사업 준비금이나 주고 나서 망하든가. 나한테 도움은 안 되고 더럽게 골치만 아프게 하고 있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버티고 있던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리 이미 쫙 풀렸고 옆에 있는 식탁을 겨우 잡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동안 믿고 마음 준 시간이 다 허무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서 사업이 기오냐고. 내가 준비하는 사업 아이템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조금만 더 버텼으면 계획대로 꿈꾸던 사업 펼칠 수 있는 거였다고. 재수 없게 이 지경이 된 네 아빠 때문에 준비해 오던 내 사업이 무산됐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돈 있는 집 딸년이라 안 망할 줄 알고 그렇게 공들인 건데 그동안 내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랑 제대로 끝내야 해. 그냥 넋 놓고 있다간 그대로 더러운 똥 밟게 생겼다고. 그나마 폭삭 망한 게 아닐 때 빨리 이혼 접수하고 수 있는 거 받고 끝낼 거야. 그동안 희생하고 노력한 내 몫은 챙겨가야지. 그렇게 공들였는데 이 정도 받을 권리는 있잖아. 남편은 멈출 생각 없이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짓거렸어요. 그런 남편을 계속 두고 보자니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그대로 남편 밤을 한 대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얼굴에 감히 손을 대 미쳤어. 소리나 줘. 어디다 대고 감히 소리 질러. 미친 건 너야. 그동안 사랑해서 결혼한 척. 날 감쪽같이 속여놓고 뭐? 네 몫을 챙겨.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넌 나한테 사기친 거야. 우리 집 배경만 보고 너한테 조금도 마음 없는 날 꼬드겨서 환심사고 결혼하게끔 만든 거라고. 겨우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였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뭐가 좋다고 우리 부모님 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진데 널 사랑하다니 그동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어찌 보면 우리 아빠 사업이 이렇게 된 게 잘 된 일이네. 그래도 너 같은 인간 말종을 걸러낼 수 있게 됐잖아. 네가 말한 대로 이혼하자. 나도 너같이 두 얼굴인 놈이랑 계속 살 마음이 없으니까 남편의 두 얼굴을 알아버린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바라는 바람에 좋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집이 평생 안 망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내가 사업 시작도 못해 보고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너무 연자 억울해서 안 되겠으니까. 재산 분할금이랑 위자료 적당한 선에서 준비해 놔.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야. 두 얼굴로 쇼. 한 것도 너고 난 너한테 이런 한 장도 줄 권리 없어. 너야말로 날 우롱한 대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이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간 김에 친정 부모님 일 살펴보면서 도와드렸죠. 그리고 부모님 몰래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죠. 육아는 보남 하나였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 재산 나눌 의무가 없었으며 다 저희 친정에서 사주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죠.
거기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주장했으니 말도 한 꼴이었고요. 되려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술을 먹고 친정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계획도 없이 망해서 사업도 못하게 된 건 난데 왜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냐고. 나 이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아. 너도 나한테 미안한 양심이 있으면 좀 알아서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강 서방자네 술 마셨나. 그리고 위자료라니 둘이서 우리 몰래 이혼이라도 했다는 건가? 아빠 죄송해요.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제가 알아서 돌려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 술 먹고 정신이 이상해졌니? 내가 너한테 미안해할 게 뭔데? 되려 우리 집 재산 벌고 나랑 결혼한 건 너 아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무리 취했어도 말은 바로 해 거지. 동냥하는 거면 불쌍해서 몇 푼 줄 수 있어. 그런데 넌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니 뭘 잘했다고 여길 와 개념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부모님 계신 앞에서 그따위 소리 짓거려. 너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 경찰 부리기 전에 빨리 꺼지라고. 이렇게까지 민낯이 두꺼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친정집까지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술에 취해 난동까지 피우니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어요. 두 분 모두 저와 같은 큰 배신감을 받으셨지만 애 없을 때 잘 헤어졌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된다고 위로하셨죠. 그렇게 이혼하고 3년 동안 저는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아빠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상황은 점점 좋아져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회사가 다시 전처럼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동안 애쓰느라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아빠가 더 애 많이 쓰셨죠? 그래. 그래도 네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회복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네가 아빠 사업을 잇는 게 어떠니? 네, 제가요. 그래, 네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거니까. 난 이제 나이도 있고 엄마랑 편하게 쉬고 싶구나. 네가 살려놓은 회사니 이참에 네가 한번 맡아서 쭉 해보렴. 아빠는 아이 때문에 힘드시다며 온전히 제게 일을 맡기셨고 일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표가 되어 아빠의 사업을 이었죠. 아빠는 이제 대표가 되었으니 그에 맞는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며 고가의 벤츠 차량을 선물로 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세차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마침 가는 길에 세차장이 보여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제 쪽으로 오길래 차 문을 열고 내렸죠. 그런데 저는 직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깜짝 놀란 직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저를 보고 당황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전 남편은 제 차를 한번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좋은 차를 뽑았소? 아버님 사업 어려워졌잖아. 어려워졌지, 망한 건 아니잖아. 다행히 잘 극복해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지금은 내가 아빠 대신 사업 물려받았고 대표직에 맞게 보다시피 차 바꿨어. 그나저나 당신은 여기 왜 있는 거야? 혹시 여기서 일해? 여기서 일하는. 그니까 그게. 아, 맞아. 여기서 일해. 내가 여기 사장이야. 세차하러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나서 신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도 빠져 있고 몰골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여기 사장이라고 하는데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종업원 같아 보였죠. 이혼하고 나서 저에게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거짓말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만나서 반가웠다며 가볍게 인사하고 새 차를 맡겼죠.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전 남편에게 자꾸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때는 내가 참 심했어. 아버님 사업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란 게 도움은 못 되고 철없는 소리만 했으니 말이야. 솔직히 돈 보고 자기랑 결혼한 건 맞지만 살다 보니 정이 쌓이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나 봐. 난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자기랑 그렇게 끝을 낸 거야. 그 후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몇 번이고 다시 연락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걸 보면 아마도 우린 인연인 게 아닐까 싶어. 날 받아줄지 모르지만 다시 자기랑 잘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 많이 달라졌어. 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못 믿겠으면 옆에서 달라진 내 모습 지켜봐도 좋아. 자기야,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전 남편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연락해서 제게 이런 말을 했고, 심지어는 꽃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와서 건네주며 다시 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연애 때처럼 저한테 지극정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순수한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겪고 나서 많이 달라져 있었죠. 대체 뭐 때문에 저한테 이러나 싶어 대학교 때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 그만두고 대출 받아서 사업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서 세차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거기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잘된 모습을 보니까 못 사는 여자친구를 버리고 저한테 붙으려 한 셈이었죠. 내막을 알게 되니 이게 또 돈 보고 나한테 이러는구나 싶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좋아. 다시 만나줄게. 대신 다시 시작하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잖아. 괜찮은 음식점 예약할 테니까 멋지게 하고 와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꽃다발도 좀 사오고 이런 인간은 곱게 끝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제대로 골탕 한번 먹여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제게 보낸 문자들을 다 캡처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함께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도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고 저와 손을 잡았죠. 며칠 뒤 예약해 둔 곳에서 전 남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VIP룸을 열고 들어가니 전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큰 꽃다발을 든 채로요. 내가 많이 늦었지 아니야. 늦게는 나도 방금 왔어. 괜찮아. 그나저나 오늘 나 어때?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 신경 좀 썼는데 아, 내 정신 좀 봐. 이거 자기 주려고 산 꽃이야. 자기 장미꽃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 전 남편은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고 활짝 열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금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나랑 다시 만나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반지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줄게. 자기야 정말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나랑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전 남편은 반지를 꺼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돈 많은 절 다시 꼬여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남편은 연신 싱글벙글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소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없어 터져 나온 제 웃음에 남편은 당황한 듯 쳐다봤습니다. 왜 반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른 걸로 바꿔 올까? 아냐, 괜찮아. 바꿀 일 없어.
어쨌거나 고맙네. 없는 살림에 나한테 줄 반지까지 사고 정말 고마워서. 그래서 말인데 나도 당신한테 줄 선물 하나 준비해 봤어. 선물 그냥 오지 볼트 선물까지 분데 혹시 뭐 시계 같은 건가? 아니면 혹시 찰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을 장독자로 들이부는 전 남편 잔뜩 들떠 있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빨리 선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귀에 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문을 열고 전 남편의 여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냅다 전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뭐, 고맙고 사랑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고? 네가 감히 날 버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불렀어. 내가 당신한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뭐 자기가 불렀다고 둘이 아는 사이요. 아는 사이는 무슨 네가 하는 짓이 영 구려서 도저히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 얼마나 구린지 계속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쩌겠니? 대학 동창들 수소문해서 내 뒷조사 좀 했지. 재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나한테 잘해보잔 소리가 술술 나오더라. 왜 벤츠 끌고 나타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던 돈 보고 나랑 결혼하더니 아직도 돈 쫓아다니니 그 개만도 못한 벌은 못 고쳤냐고 뭐야. 내 뒷조사를 했다고. 그럼 내 대해서 다 알고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 맞아. 이거 네 여자친구랑 짜고 치고 만들 상황이야. 내가 한 번 속지 설마 두 번 속겠니? 네가 얼마나 구린 인간인지 내가 똑똑히 경험했는데 멍청하게 또 속을 리 없잖아.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직도 그 거지 근성 못 고치면 어쩌자는 거야. 덜한 인간은 갱생의 여지가 없구나 그러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잖아요. 갱생은 무슨 어쨌든 덕분에 큰 신세를 졌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저도 속을 뻔했거든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인지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돈 많은 전처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좋디. 돈이 환장한 더러운 새끼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주 가지가지하더라. 그동안 우리 둘이 너 가지고 논 거야. 넌 그것도 모르고 전처와 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도 지낸 거고 아주 재미있는 볼거리던데 무슨 소리야 우린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전 남편은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더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실은 자기랑 헤어지고 너무 허전하고 외로우니까 그냥 몇 번 만난 여자야. 난 저 여자랑 계속 만날 생각도 없었어. 진작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좋다고 계속 질척거리면서 쫓아다닌 거야. 그리고 하늘에 맹세하는데 결단코 저 여자 사랑한 적 없어. 자기랑 다시 시작하면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야. 내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는데 저 여자가 자기를 대신할 리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진심이야. 이제 보니 세차장 직원 말고 연기자를 하지 그랬어. 이렇게 불쌍한 척 연기 잘할 줄 몰랐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대충대충 알아봤겠니.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봤다고. 거기다 내가 널 몰라. 네가 어떤 놈인 줄 아는데 고작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지. 이제 난 거짓말로 꾀기 좋은 옛날의 그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따위 거짓말은 집어치워 저는 손에 끼워진 반지를 빼서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전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절 쳐다보다가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유의 그 거만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안 속네. 옛날에 이렇게 하면 잘 넘어갔는데 A씨 반지를 집어던지고 지랄이야. 기껏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샀구만. 그래. 네 말대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벤츠 몰고 다니면서 잘 나가는 것 같길래 다시 꼬셔본 거야. 솔직히 너 때문에 내가 이 꼴 난 거 아니냐? 그때 너희 집 사업 어려워지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고 저 돈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몇 푼 쥐어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 어차피 이렇게 다 들킨 마당에 너한테 얼마라도 받아야겠다. 난 사업도 말아먹고 너한테 위자료까지 줬는데 이건 불공평하잖아. 내가 너무 억울하지. 좋게 좋게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생각하고 돈 좀 해줘라. 다시 사업할 자금만 마련해주면 돼, 한테. 그럼 푼돈은 우습잖아. 그렇지.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 가증스런 꼴 계속 보기 역겨웠는데. 잘 됐네. 아직 사업금 못 잡았니? 집까짓 게 뭔 사업이야? 그럴 그릇도 안 되는 게 네 말대로 나한테 그 정도의 푼돈은 우습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니까. 그런데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지네. 그게 도와달라는 사람의 태도니 어디 한번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봐. 혹시 알아? 내가 그 돈 버리는 셈치고 너한테 줄지. 조의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 동공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무릎을 꿇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 많이 간절했는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사정사정할게. 내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한다. 나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사업할 돈만 마련해주면 군말 없이 다신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조용히 살게. 솔직히 너보다 못 사는 나한테 큰 돈으로 위자료까지 받아갔잖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자존심 다 싹 버리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으니까 좀 도와줘라. 돈을 쥐고 있다는 게 이런 맛인지 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기고만장하던 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꼬리를 내린 모습이더라고요. 찌질하게 애원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통쾌할 수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시원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너란 새끼는 돈이라면 다 아는구나. 이제 좀 느껴지니 너랑 내가 얼마나 다른지 난 언제나 이렇게 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고 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날 올려다봐야 하는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주제 똑바로 알고 잘 처신해. 앞으로 내 주제 잘 알고 처신할 테니까 나 도와줄 거지. 그렇지. 돈도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어머, 이걸 어쩌지. 난 모르는 척할 건데 뭐 생각해 본다고 했지? 너한테 준다고는 안 했잖아. 네가 아무리 무릎 꿇고 찌질하게 돈 구걸해도 안 되겠다. 도무지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네. 나도 3년 전에 너처럼 가짜 없이 버릴 거야. 넌 우리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날 버렸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 일로 힘든 것보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게 죽을 듯이 고통스러웠어. 알아? 그때 내 심정을 다 느껴보진 못해도 너도 조금은 느껴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평생 그렇게 돈만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박쥐처럼 살아. 그래봤자 넌 죽어도 잘 될 수 없으니까 왜 그런 줄 알아? 돈으로 흥하려는 사람은 기필코 돈으로 망하게 되어 있거든. 넌 오늘 널 믿고 사랑하던 여자를 또 한 번 배신했어. 평생 나와 네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 품고 살아. 그렇게라도 네 인생 구제해야지. 앞으로 다신 우리 눈에 띄지 마. 저는 전 남편의 여자친구와 함께
무릎 꿇은 채로 허망하게 앉아있는 놈을 두고 나와 버렸습니다. 이혼할 때 제대로 갚아주지 못해서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갚아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전 남편은 정신 못 차렸는지 몇 번 더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 번만 더 날 믿어줘. 앞으로 자기한테 진 죄 갚는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살게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군말 없이 조용히 있을게. 그러니까 나 내치지 말고 자기 옆에 있게만 해줘. 나 정말 뼈저리게 후회 많이 했어. 그리고 그 여자랑은 다 정리했어.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원래 그렇게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지만 난 정말 자기밖에 없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줄 기회를 좀 줘. 제발 나 버리지 마. 정말이지 지독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댔는데 정신 차리긴 그른 것 같았어요. 계속 연락해서 사람 귀찮게 굴길래 제 대리 변호사가 경고의 의미로 대신 뜻을 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쫄았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만나서 통쾌하게 복수도 했으니 조금의 미련도 없어요. 후를 다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요. 아참, 그리고 현재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남편처럼 쓰레기를 만날까봐 엄청 신중하게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인간 보란 듯이 사랑받으며 살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